뉴스가 방금 폭발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됐어요. 이번 금요일 이스라엘은 다시 경계태세에 들어갔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공격을 가했으며 테헤란에서는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상대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사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중동은 또다시 긴장 속의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이른바 휴전이 있는데 이는 서류상에만 존재합니다. 현장에서는 불씨가 아직도 잿더미 아래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세계의 전선에 걸쳐 퍼진 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헤즈볼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고 이란은 자국 수도 내에서 경계태세에 들어갔으며 미국은 테헤란과 연관된 선박들에 대해 해상 봉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이야기를 전할 테니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을 추천합니다. 실시간 정보,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 신뢰성 기준에서 본 적 없는 수준입니다. 밀손 알베스,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휴전 연장을 3주 더 발표한 이후 상황이 더 고조됐습니다. 이 조치는 협상에 여지를 주고 국경의 긴장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거의 동시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다시 로켓을 발사했으며 이는 이스라엘의 위반 의혹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보는 최근 보도에서 나타났으며 휴전이 연장되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하며 레바논 남부에서의 충돌과 이스라엘 지역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점은 헤즈볼라가 지역 내에서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이란 정권으로부터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고리는 레바논에서 발사되는 각 로켓을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더 큰 압박의 일부로 만듭니다. 이런 맥락에서 휴전은 평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불안정한 일시 중지가 되었으며 각 진영이 힘을 겨루고 한계를 시험하며 시간을 벌기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충돌이 있습니다. 워싱턴이 협상을 이야기하는 동안 테헤란과 그 동맹국들은 지역을 끊임없는 위협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서는 헤즈볼라의 새로운 공격으로 인해 다시 한번 사이렌과 방어 시스템이 작동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이스라엘의 남부 레바논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로켓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다릅니다. 헤즈볼라는 휴전 협정을 방패로 삼아 공격할 수 있을 때 공격하고 대응을 받으면 비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교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내세우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이 여전히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편 이란에서는 4월 23일 목요일 밤 테헤란에서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란 통신사 MER는 수도의 여러 지역에서 적대적으로 간주되는 표적을 상대로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소형 드론과 도시 서쪽에서의 방공 사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공격을 부인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란의 수도는 경계태세에 들어갔고 이는 정권이 불안하고 의심이 많으며 내부와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테헤란은 정권의 정치적 중심지로 수도에서 방공 시스템이 가동될 때 그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이란이 나중에 이를 단순한 테스트나 소형 드론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명하려 해도 남는 메시지는 취약성입니다. 수년 동안 절대적인 힘의 이미지를 팔아온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이제는 정체불명의 드론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전이 보고되고 내부 긴장과 추가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문제를 넘어 정권의 심리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의 무게를 바꾸는 지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평범한 항로가 아니라 세계 에너지의 동맥입니다. 이란이 선박을 위협하거나 기뢰를 설치하거나 작은 선박을 이용해 해상 교통을 압박할 때 이란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나 미국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국가의 무역, 공급, 해상보험, 에너지 가격 그리고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대응은 강경했습니다. 명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강압기구를 겨냥하고 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압박을 가하고 화물선을 납포하며 무장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봉쇄, 검사, 납포, 그리고 직접적인 군사 명령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 군대를 경계태세에 두고 워싱턴의 허가가 떨어지면 이란을 다시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방어와 공격 모두 준비되어 있으며 목표물도 이미 지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카츠의 이 발언은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이 발언은 이스라엘이 휴전을 분쟁의 끝이 아니라 일시적인 중단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목표물들이 분석되고 방어가 강화되며 이스라엘 정부가 공격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란 정권이 계속해서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해상 경로를 위협하며 군사 구조를 유지하는 한 전쟁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군사적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란과 나쁜 합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테헤란이 핵심 사안에서 양보하거나 더 강한 포위를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이란 정권에게 문제는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협상을 받아들이면 더 급진적인 지지층에게 약하다는 이미지를 주게 되고 협상을 거부하면 새로운 공격과 경제적 고립이 심화될 위험이 커집니다.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는 저항의 서사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현장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각 공격은 더 강력한 보복을 불러오고 휴전 유지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 단체는 압박에 기대고 있지만 동시에 레바논에 큰 대가를 안기고 있습니다. 레바논 국민들은 테헤란의 이익에 더 충실한 무장 조직의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이는 레바논 자체의 필요보다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끊임없는 경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은 국경 너머에서 날아오는 로켓, 드론 공격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격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영향은 큽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가족들은 대피소로 달려가며 도시들은 일상을 멈추고 보안군은 완전한 경계태세를 유지합니다. 현대전은 미사일이 목표를 명중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이렌 소리와 불확실성, 계산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할 때도 일어납니다. 이란 정권에게 이 상황은 위험합니다. 위기가 바다에서 여러 층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봉쇄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더 큰 대응을 유발할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방공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외교적으로 트럼프는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목표물이 이미 지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단합된 모습을 보이려 하지만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정권에게는 무거운 부담입니다. 결국 이번 금요일은 중동이 갇혀 있고 모두가 경계태세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란은 해상에서 위협을 가하고 무장한 테러리스트 동맹을 지원하려 합니다. 미국은 사살 명령과 함께 포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진정시켜야 할 휴전이 점점 더 다음 결정을 앞둔 긴장된 휴지기처럼 보입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밀손 알비스